제가 요새 심리 상담이랑 약간 브레인 트레이닝을 같이 하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 뇌파 검사도 받고 신체 에너지 밸런스 검사도 받고 심리 검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파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높아 있는 거예요. 뭐 제 트라우마 상황이 어릴 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컴플렉스 PTSD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안 알려줬더라고요. 막 갑자기 한 번 막 전쟁을 빡 겪어야만 PTSD인 게 아니라 되게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 학대의 경험이 있으면은 컴플렉스 PTSD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감정이 갑자기 급변해서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증상.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성을 잘 못 느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되게 고립된 느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리고 학대자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왜 걔가 이상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근데 이거를 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바라고 살았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좀 낫고 싶어요. 뭐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낫고 싶어요. 같이 저는 좀 올라가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섬세하고 그런 게 타고난 기질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건 인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검사를 해봤을 때 뇌파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자율신경계가 불균형을 잃었다. 자율신경계 긴장,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과활성화가 된 거죠. 이제 부교감신경도 적절히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그 몸 시스템을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과하게 각성 상태인 거예요. 과하게 각성 상태. 뇌나 몸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쉽게 피로해진다든지 불면증, 그리고 당연히 예민하고 과하게 각성 상태라서 예민하고 외부 자극에도 예민하고 이게 계속 각성 상태다 보니까 거기 그 상태가 너무 지속이 되다 보니 과부하가 걸려서 신체 증상이 오는 거죠. 신체가 여기저기 아픈 거가 다 원인이 그런 것이다. 과각성 상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예민한지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많고요. 그래서 하이퍼 비질런스? 그 과각성 상태를 PTSD에서 오는 과각성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좀 진정시킬 수 있냐 이런 영상의 첫 번째가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마인드풀니스 그 알아차림, 마음챙김, 뭐 명상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저는 명상이 뭐 어떤 거에 좋고 이러이러하게 좋고 이런 거를 아예 모르고 시작했어요. 외국 댄서들이 막 하길래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너무 끊임없이 하루 종일 계속 뭔가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사라지고 떠오르고 사라지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잠도 안 오고 이래서 명상을 시작한 거였는데 알고 보니 그 이완하는 데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낫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뇌파나 뭐 신경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신체나 다 과각성 상태여서 1차적으로 이완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요가니드라 되게 좋다고 설명드렸는데 그게 그 신체 이완이거든요. 그것도 저도 모르게 그냥 이거 되게 좋네. 이거 되게 기분 좋은데? 되게 편안한데? 하면서 했는데 이제 또 그게 이완이 센터에 갔더니 또 그 똑같은 그런 약간 신체 이완하는 거? 이렇게 신체를 느끼면서 그런 거를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좀 과하게 이렇게 생각이 많고 예민하신 분들은 요가니드라나 명상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자동 반응이기 때문에 뇌에서 자동 반응이기 때문에 불안이나 이런 것도 그게 무슨 이성적으로 해결되는 그게 아니다 보니 이제 알아차림 마음 챙김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멀리서 한번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바라보고 이완을 하면 좀
그 지금 상황이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느끼는 게 이거는 성격적인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외부 환경도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워낙에 충조평판이라고 하죠. 충고조언, 평가, 판단 뭐 비판하는 뭐 그런 부족한 점에 집중해서 코멘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완전 노이로제가 막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또 여전히 그 높은 잣대를 나한테 들이밀면서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나한테 말을 하면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들고 나한테 비판하는 말이나 단어들이 이렇게 꽂혀버려요. 이렇게 꽂혀서 그거를 내 안에서 처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요.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네.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또 높은 잣대를 저한테 들이밀면은 아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이래. 난 이렇게 살기로 했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또 그걸 들이밀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맞으니까. 그거를 막 들이밀면은 그거는 너 생각이고 머릿속에서 그건 너 생각이야. 나는 내 생각이 있어. 이렇게 계속 하고 그 꽂힌 단어들을 안에서 처리하는데 또 에너지 소모가 막 드는 거죠. 이 아까 말씀드린 검사에서도 마인드 카페 나를 찾아서 검사에서도 다른 사람 비판과 처벌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다. 그래서 자주 피곤해하고 지치기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 편이래요. 그래서 주변에 좀 지지와 격려를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되게 감사하고 그렇게 제가 스스로 환경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한테 자꾸 안 좋은 말 하는 사람 굳이 얘기 들을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평가나 판단을 들으면 제가 또 거기 끼워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면은 아 뭐래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저한테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게 저한테 꽂혀서 그렇게 저를 맞춰가게 되는 제가 많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면서 스스로를 많이 닫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합리화를 한 게 나이를 들고 어른이 되다 보면 당연한 과정이야 이렇게 합리화를 했던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나를 좀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나의 어떤 되게 보여주기 싫은 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이나 뭐 나약한 모습이나 그런 것도 좀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 힘들지만 저한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조금씩 그 알이 깨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참다 못해서 약간 내가 회피용이 됐나 싶었던 게 제가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끊어버린 거죠.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수고 나는 변수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때 살려고. 난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겠다 하고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또 나중에 얘기해보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있었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좀 갈등 상황이 있어도 조금 얘기로 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어내야 된다는 감정과 나한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감정이 같이 공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인정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하고 변덕스러운 게 당연하다. 그래서 좀 그런 내면의 격변들을 겪고 있고요. 제가 알고 보면 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는 말이 많아. 나는 말이 너무 많아서 참아야 돼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배우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로